안녕하세요. 아하빌딩의 이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 상담과 강의를 통해서만 얘기했던 내용들을요, 오늘 이 영상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최근에 보니까 정말 뭐 물건이 싸다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매각할 수 없는 그런 건물들이더라고요. 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싸게 샀으면 이게 디벨롭해서 나중에 내가 얼마에 엑시트 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싸게 샀지만 매각할 수 없는 건물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발 어디 가서 뭐 비싼 강의 내면서 빌딩 투자 공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이 영상을 시작으로 인해서 하나씩 보신다면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쉽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십니다. 제가 정말 장담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부터요, 채널 이름을 지금은 이제 빌딩의 진심을 담다 아하빌딩이었지만 이제 아하빌딩 이코치로 채널 이름을 수정을 합니다. 채널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요, 제가 대한민국 빌딩 투자 코치 1호로서 왜 제가 빌딩 투자 코치 1호인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좀 증명해 보이도록 하고요. 빌딩 투자 코치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 이제 투자자분께서 이 종로구 관철동에 아주 급매물을 소개를 받았다고 누가 좀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자, 이 종강역이거든요. 종강역 여기 젊음의 거리에 있고요. 이 인근에 자, 요 건물이거든요. 청계천 대로변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입지도 상당히 좋고 시세도 보니까 거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굉장히 싸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90억에 나왔다가 최근에 73억 5천까지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73억 5천이면은요, 얼마나 지금 싸냐면은요, 평당 1억 3천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현재 랜드북의 AI 추정가가 얼마죠? 100억입니다. 자, 은행 감정가 최소 90억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죠, 지금? 73억 5천입니다. 감정가 90억 이상짜리가 73억 5천에 나왔다고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3,640만 원인데요. 이게 평수 54.5평으로 나누면은요, 65억입니다. 매매 금액은 73.5억, 공시지가는 65억. 거의 공시지가 수준인 건물이에요. 서울에 이런 건물이 어디 있어요? 특히 종로인데. 지방이나 가야 있을까 말까 한 건물을 종로 3가역에 1,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있는 건물을 매입할 수가 있어요. 공시지가로. 또한 상업지역입니다. 싸서 이분이 매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엑시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제가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건물이에요. 현재 1층이 다 현재 쓰고 있고 위에는 공실입니다. 전층 명도가 돼서 바로 리모델링이나 신축 가능하지만 여기가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단독으로 신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만 가능해요. 중축 정도는 가능해도 신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축을 하려면 얘만 해서는 안 되고 옆에 있는 거와 같이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신축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중축은 보니까 한 2개 층 정도 가능해요. 근데 중축을 2개 층 하더라도 이게 임대를 다 맞춰도요, 임대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엑시트가 안 나와요. 왜 이게 수익률이 안 나오는지 주변 시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빌딩을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4원칙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빌딩의 4원칙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빌딩에서 딱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시세보다 싸게 사서 내가 싸게 산 만큼 차익을 얻으죠. 또 여기에 안전마진도 확보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디벨롭 가능성이에요. 가치가 낮은 건물을 사서 여기다가 빌딩에 옷을 입혀서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그만큼 또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 3번째는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입지, 뭐 개발 호재가 있다거나 지하철역이 뭐 들어온다거나 도로가 넓어진다거나 인근에 뭐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온다거나 했을 때 이런 입지로 인해서 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빌딩은요, 이 3가지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말고는 없어요. 이 3가지 모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트리플 수익으로 굉장히 수익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3가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여러분들이 판가름 하셔야 되는 게 이 핵심 전략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얼마에
얼마에 매각할 수 있는지, 3년 후에 5년 후에 얼마에 매각할 수 있는지가 마지막 네 번째 4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4원칙에 해당이 되어야 엑시트까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에 들어가는지를 하나씩 제가 대입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야 할 겁니다. 이 건물의 처음에 입지는 좋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자 종강역이고, 종강역에서 자 1분 거리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이고, 또 앞에가 자 청계천이에요. 외국인들 많이 오죠. 대형 건물들, 대형 대기업 업무 시설들이 자 이렇게 다 여기 주변에 있습니다. 자 입지도 좋아요. 그럼 입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럼 시세 이하일까요? 시세 이하죠. 일단 랜드북에서 100억이 나왔고 은행감정가 90억 이상이 나오고 거의 공시지가 수준이니까요. 그럼 시세 이하도 맞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디벨롭 가능성을 봐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딱 두 가지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전체 이 상태로 임대를 맞춰서 임대를 받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지 볼게요. 만약에 이게 지금 4층인데 한 두 개 층 정도 중축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건물이 140평입니다. 두 개 층 중축을 하게 되면은 약 한 180평에서 190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190평에 대한 임대 면적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리모델링으로 갈게요. 증축 두 개 층. 현재는 140평인데 증축하면 총 190평 정도 됩니다. 그럼 190평에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지하 임대료가 시세가 얼마 정도인지 보도록 할게요. 주변의 인근 지하 시세를 보면 되겠죠. 지하층으로 맞춰 놓고요. 지하층은 요쪽에 없고 여기에 있네요. 자, 요게 이제 얼마냐면 평당 지하가 10만 원이에요. 요게 평당 10만. 자, 한 3개 정도 지하 임대료 수준을 볼게요. 그리고 나서 평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700만 원인데 114평입니다. 평당 6만 원. 또 인근에 이걸 보면 되겠네요. 비슷하죠.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자, 56평인데 500만 원. 약 한 9만 원 되겠는데요. 예, 약 9만 원. 그러면 지하가 9만 원, 6만 원, 10만 원. 9만 원, 6만 원, 10만 원 나누기 3, 평균이 8만 3천 원입니다. 자, 이번에 1층을 볼게요. 우리 건물 여기 있습니다. 자, 1층이 370에 13평. 자, 평당 28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안쪽에 먹자골목 쪽에 있는 것도 볼게요. 나누기 41평. 평당 16만 원이에요. 여기도 요 청계천 대로변 라인의 1층인데요. 이것도 볼게요. 평당 17만 8천 원, 18만 원 잡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 자, 16만 원. 자, 1층의 평균을 내볼게요. 16만 원, 18만 원, 16만 원, 28만 원. 나누기 4. 자, 평균이 19만 5천 원. 1층 평균 약 20만 원 잡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부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건물 여기고 요게 제일 가깝네요. 요거. 자, 평당 7만 원. 자, 3층인데 자, 평당 140에 20평이니까 자, 7만 원이죠. 요거 대로변에 청계천 껴있는 것도 볼게요. 평당 6만 원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기 있는 거 하나 볼까요? 86평에 345만 원인데 이거 뭔가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임대료가 싼 거 보니까. 예, 그렇죠. 관리비가 21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비에 임대료가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볼게요. 뭐 요거 코너 볼게요. 요거 목자 상권의 코너 14평에 115만 원. 자, 8만 2천 원. 7 6 8.2 나누기 4. 자, 평균 임대료가 상부층이 7만 원입니다. 지하가 8만 3천 원인데 상부층이 7만 원. 지하가 좀 더 비싼데 이게 또 리모델링 하면은 건물이 깨끗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한번 잡아 보자고요. 자, 이렇게 임대료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를 이 건물에 대입을 해 볼게요. 자, 우선 지하 평균이 8.3만 원이죠. 그리고 1층이 자, 20만 원. 자, 2, 3, 4층이 똑같이 10만 원씩 잡을게요. 그리고 자, 5층, 자, 6층까지 증축할 겁니다. 면적은 약 25평씩. 그럼 여기에 190평 정도 되는 거고요. 얘도 10만 원. 자, 10만 원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하가 지금 36평이잖아요. 그럼 36평 곱하기 8만 3천 원. 자, 월세가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층이 24평입니다. 자, 24평 곱하기 20만원, 480만원. 자, 2층 10만원. 자, 290, 290, 290, 290, 200. 4층이 170. 지금 4층이 17평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17평밖에 증축이 안 되겠네요. 아니면 여기를 더 둘러싸고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공사가 굉장히 난해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7층까지도 올릴 수 있으니까 뭐 대충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한 190평의 임대료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보증금은 이제 1할로 잡아야 되겠죠. 3천, 5천, 3천, 3천, 2천, 3천. 그리고 관리비는요, 보통 리모델링 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씩 받습니다. 자, 얼마 나왔죠? 지금 임대료가 보증금 2억 2천에 2,110, 관리비 185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 보증금 2.2억. 자, 이렇게 나왔어요. 2,295만 원. 그러면 이 매매 금액이 지금 73억 5천이거든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매입 금액을. 73억 5천. 자, 취득세, 중개 수수료, 원가가 77억 6천이 들어가요.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죠. 아마 증축하고 총 190평 정도 하려고 하면은요,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자, 10억. 그러면 원가가 87억 6천이에요. 그럼 87억 6천에 내가 2,200만 원 임대료를 받았을 때 수익률이 몇 프로나 나오는지 볼게요. 자, 곱하기 12 나누기 보증금 뺀 매매 금액이죠. 그러면 80, 한 4억. 수익률이 3.2%가 나와요. 내가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면 수익률 3.2% 맞출 수 있어요. 준수한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거 매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87억 6천에 세금까지 주고 다 매입을 했는데 내가 이거 얼마에 팔 겁니까? 최소 100억 이상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87억짜리를 투자를 했는데 그럼 100억에 엑시트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최소 금액 100억. 그럼 10, 뭐 2, 3억 남는 거니까 엑시트 금액 100억이면 자, 임대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나 볼게요. 곱하기 12 나누기 보증금 뺀 매매 금액 2.8%. 2.8%로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100억에 팔았을 때. 과연 수익률 2.8% 맞추고 100억에 엑시트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이런 불경기 시대에 최소 요즘에는 3% 이상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자가 많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런 골목 상권들이 어려워서 사실 공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싸게 샀지만 결국 리모델링해서 임대 맞춰도 엑시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 공실 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고 임대 수익률을 2.8% 맞춘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최소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했을 때 한 3.5% 정도, 아무리 못해도 3% 이상 요구 수익률 맞춰 주어야 엑시트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건물에 투자를 했을 때 그런 기회비용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은 좋은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공시지가로 살 수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대출을 많이 뽑아서 내가 저건도 투자해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싸게 사도 엑시트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지가 상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별로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어차피 이자만 월세로 쌤쌤이만 해도 되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지가 상승으로 내가 차익을 얻을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가 상승으로는 사실 어렵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게 올라가면 보너스지만 이게 올라갈 수 있냐 없냐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걸 사서 가치를 끌어올려서 차익을 얻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은 거의 간단하고 좀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제가 또 아까 리모델링도 중축을 더 잡았잖아요. 사실 190평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번하고 3번은 맞아요. 근데 4번 엑시트는 X 아니면 세모 정도 수준인 거죠. 디벨롭 가능성도 세모입니다. 단지 좋은 입지에 싸게 산 이익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라가서 호황이 되어야 입지에 대한 지가 상승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업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영상들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나하나씩 저와 보시면서 계속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